요즘 세상에 인과응보가 어딨어. 평소 모습이 어떻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만 하면 돼. 정말 인과응보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럼 평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박나래는 오랫동안 사람 좋은 연예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미디를 위해 여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놨고, 남자들이 주로 역할을 맡았던 소위 샌드백 캐릭터, 탱커 역할을 자처하며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손수 요리를 해주는 등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작은 키, 예쁘지 않은 외모, 걸걸한 목소리, 연예인으로서 좋지 못한 조건이지만 코미디언이기에 이는 오히려 강점이 됐고, 특히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박나래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 도덕적 신뢰를 예치해두는 듯 보였죠. 박나래의 개그는 종종 선을 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정리됐죠. 예능이니까 웃기면 괜찮지. 뭐가 불편해?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이 보기 좋은데? 문제는 그녀가 만들어낸 웃음은 불편한 웃음이었고, 당당함은 오히려 안 웃긴데 뻔뻔함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용은 한두 번 허용될 때까지만 유효하니까요. 박나래는 방송에서 수위 높은 19금 드립과 인형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묘사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개그니까 웃고 올리죠. 여자 연예인 중에 누가 저런 드립을 칠 수 있냐? 며 또 한 번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박나래에겐 이렇듯 웃음이란 이름의 면죄부와 여성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그녀를 보호했죠. 그러나 남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만약 성별이 바뀌었다면, 남자 연예인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웃음으로 끝났을까? 당시 그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많았지만 아직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명 헤이나래 사건을 계기로 그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났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있어서였을까요? 그 파장은 점점 커져 헤이나래는 결국 폐지되었고, 박나래는 자필 사과글을 올리며 여론을 진정시키려 하였습니다. 당시 여자 연예인으로서 박나래가 가진 이미지와 캐릭터가 대체 불가 수준이었기에 그녀가 메인으로 활동했던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녀에게 끝까지 기회를 줬고, 여론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잠해졌다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동료를 무한하게 만드는 토크 방식, 진부하고 재미없는 리액션, 선을 넘는 색드립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어도 쉽게 면죄부를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때를 계기로 박나래에 대한 여론은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또 하나의 복선은 여러 동료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렸던 바로 그것이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도 언급했던 그것, 술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당시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말하는 이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고, 에피소드를 말한다기보다는 폭로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같은 방향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됐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수년을 반복해도 그녀의 술에 대한 에피소드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박나래를 둘러싼 또 하나의 오래된 여론이 있습니다. 바로 웃기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악플이 아닙니다. 코미디언에게 웃기지 않다는 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미디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냥 박나래가 웃기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박나래는 코미디언의 핵심 역량인 웃김보다 우스꽝스러운 분장, 여성 탱커, 작지만 당당한 언니와 같은 캐릭터와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그녀가 호감을 얻었던 요소들이 자신을 해치는 비수가 된 것이죠. 시청자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력보다 더 큰 평가를 받았다. 본인의 그룹보다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진행 능력도 별로인데 왜 저렇게까지 띄워졌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과분함입니다. 과분한 평가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의 실력이 됐든 캐릭터와 이미지 소모 원툴이든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인정해야 되죠. 진짜 위험한 순간은 그 평가를 스스로도 그대로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사람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이번 논란에서 대중이 분노한 핵심은 사실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개그랍시고 자주 선 넘고 술 때문에 동료들 평이 그렇게 안 좋더니 실력도 없는데 과분했지.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부정적 여론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고 갑질 논란은 폭발을 위한 트리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과 영상은 폭발에 휘발유를 들이부었습니다. 우선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내용이나 상황 설명, 자신이 느끼는 책임감 등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언급은 대중으로 하여금 사과 영상을 빙자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나름 진지하기 위함이었겠지만 눈빛과 표정에서 드러난 왠지 모를 억울함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언급과 어우러져 마치 피해자처럼 보이는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부정적 여론, 사과 이후 행보를 봤을 때 대중은 그녀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됐고, 아, 이 사람은 여전히 본인이 왜 욕먹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사과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화 없는 반복에 먼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은 원인이 아니라 계기이고 결과는 과거가 만듭니다. 문제가 터진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랬다. 권선징악은 즉각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박나래라는 한 연예인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박나래가 비판받는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과장하고 역할에 갇히고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선 넘는 언행을 한 적은 없었는지, 이 영상을 보며 타인을 평가하기 전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무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지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무지해봐요.